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시정질문을 통해 남구 2기대 주택재개발과 관련한 경관훼손 논란과 지역소멸 대응 정책 등을 질타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특수학교 전면 재배치를 통해 모든 학생이 30분 내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사상구 모동중학교 수영부가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수 육성에 나섰습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코 델타시티 교통량을 소화할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장락대교 건설 사업이 국가유산청 통합심의에서도 보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9년 준공은 어려워 보입니다. 부산시의회가 이틀간 시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남구 2기대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주택 재개발 문제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 청년 정책 현황을 질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시는 남구 2기대 민간 아파트 건설 논란에 대해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 메트로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단일한 지역으로 이게 주거지로 이미 기본 계획에서부터 오랫동안 반영되어 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개발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였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장래적으로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시의회 서지연 의원은 이 개발 계획과 관련한 인허가 과정에서 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의 지도 감독과 필요시 감사도 촉구했습니다.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김창석 의원은 엄궁 농산물 도매 시장의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해 시설 기부 체납의 불이행을 지적했습니다. 또 수영구에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함정센터의 시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무대응도 따졌습니다. 현실적 불가피성이라는 명분으로 적법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효율성만을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할 그 행정청이 방관하게 되면 이 역시 특혜 시비가 이어질 수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 제기하신 문제들을 포함해서 공유재산 관리의 원칙을 고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채숙 의원은 부산시 성인지 예산 편성 과정과 현황 등을 묻고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끝으로 배영숙 의원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현황을 묻고 지역 소멸에 대응한 부산시의 청년 정책 방향을 제언했습니다. 이 밖에도 버스 중앙 차로에 설치된 버스 정류소의 시민 불편 사항 등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시의회 후반기 첫 시정 질문은 이틀에 걸쳐 4명의 의원이 나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의회는 15일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고 오는 24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합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제9대 후반기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이복조 의원이 추대됐습니다. 이복조 의원은 사하구 3선 구의원 출신으로 제9대 시의회에서 시민안전특위와 윤리특위를 거쳐 지금은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당과 부산시와의 긴밀한 관계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부산에는 모두 15개의 특수학교가 있지만 특정 지역 쏠림 현상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재배치를 통해 모든 학생이 30분 내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강서구에 있는 한 특수학교입니다. 매일 통학버스 7대가 투입됩니다. 강 건너 특수학교가 없는 서구와 사구 지역 학생들까지 수용하고 있는데 왕복 2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모든 특수학교 학생에게 30분 이내 통학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특수학교 환경 개선과 과밀 해소를 위해 2026년까지 사상구 솔빌학교를 이전하고 강서구에는
가칭 에코 특수학교를 신설합니다. 앞으로 2년간 각 구별 특수학교 신설과 분산 배치, 특수학급 신정설, 거점형 교실을 운영하여 모든 학생이 30분 이내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지 40년이 넘은 배화학교 등 5개 학교는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합니다. 학교 시설과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특수학교를 최우선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거주 비율이 높은 사구와 해운대구에는 2028년, 부산 진구에는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특수학교를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현재 13%에 달하는 특수학급의 과밀 비율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39학급을 늘리고 특수학교 거점형 교실을 내년에 도입해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에도 나섭니다. 특수학생 맞춤형 체육시설 설치와 직업교육에 필요한 전공을 확대해 특수교육 여건도 동시에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대응하기 위해 2028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가칭 부산 특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박태환, 황선우와 같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선수 육성을 위해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수영부를 창단했습니다. 우수 선수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학교 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물속으로 뛰어드는 선수들. 0.1초라도 단축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지난 5월 목포 실내 수영장에서 펼쳐진 전국 소년 체육대회. 이 대회에서 창단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는 부산 지역 중학교 수영부 선수가 저병 100m와 50m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습니다. 주인공은 부산 사상구 모동중학교 수영부 박도훈 선수입니다. 너무 깊어서 레인이 올라가서 선생님하고 부모님한테 손도 흔들고 그냥 나와서 웃으면서 나왔어요. 속이 너무 후련했어요. 대회를 뒤로 사상구 모동중학교 수영부가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수 육성에 나섰습니다. 수영부는 모두 6명. 선수 규모는 작지만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고 싶다는 당찬 포부도 밝혔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황선우 선수처럼 세계 무대에 나가 다른 세계 선수들과 함께 막강하게 붙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창단으로 부산 지역 중학교 수영부는 모두 5개. 우수 선수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학교 체육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선수들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고 수영 인구의 재원 확대라는 큰 틀에서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건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유지되느냐. 학교 측은 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강화해 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사상구와 강서구를 연결할 대저대교와 엄궁대교, 장락대교 건설 사업이 또 멈춰섰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이 다리들이 자연유산과 경관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 심의를 보류했는데요. 올해 착공은 어려워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대저대교 건설 사업은 올해 초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6월 착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국가유산청은 심의를 부결했습니다. 앞서 장락대교 역시 국가유산청 부결 처분을 받았고 납동강유역환경청은 엄궁대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모두가 철새 대체 서식지 마련이 미흡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세계 교량이 건설 시기와 위치가 비슷한 만큼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통합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통합심의 결과는 보류. 심의위원 12명 중 가결은 1명, 9명이 보류 의견이었습니다. 교량 건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철새 서식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연유산 보존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에코델타시티를 비롯한 강서구의 교통량을 소화하기 위한 교량이지만 사업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올 연말 착공, 2029년 준공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구체적인 계획을 국가유산청에 다시 제출해 올해 안에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교량건설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와는 별도로 강서구는 에코델타시티와 공항로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다음 달 타당성 조사와 용역을 추진해 2026년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는 운송사업자의 폐업으로 중단됐던 해운대와 김해공항으로 가던 리무진 버스를 대신해 13일부터 동부산과 서부산을 잇는 도심 고속형 급행버스를 운행합니다. 대체 노선은 기존 공항 리무진 해운대 노선에 부산역 노선 4개 정류소가 추가되고 김해공항에서 서면 해운대를 운행하는 급행 좌석버스 6대가 투입됩니다. 노선 번호는 가덕신공항 완공 시기를 뜻하는 2029번으로 하루 18회 운행 예정이며 배차 간격은 약 60분입니다. 철새 도래지인 부산 을숙도에 국립청소년 생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을숙도 생태계를 체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이 특성화 시설에 벌써부터 관심이 높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펄프 재질을 이용해 종이 만들기 체험에 나선 아이들. 재료를 물에 불리고 머금은 물기는 기계를 이용해 다시 빼냅니다. 30분 뒤 완성된 종이 한 장. 학생들은 종이를 직접 만들며 또 자연 분해되는 종이의 가치를 자연스레 알아갑니다. 만지고 한번 눌러보고 해봤는데 만들어 보니까 종이가 이렇게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지도 몰랐고 그만큼 종이가 소중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종이 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식물실뿐 아니라 살아있는 곤충을 보고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실험실도 갖춰져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수련 공간인 국립청소년 생태센터가 부산 사구 을숙도에 문을 열었습니다. 축구장 9개 크기인 6만 4천여 제곱미터로 지어진 국립청소년 생태센터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 누구나 언제나 체험 활동이 가능한 개방형 센터로 운영됩니다. 수용 종원 124명 규모로 1년간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생태와 자연환경 그리고 인간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센터는 을숙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 생태 놀이, 생태 탐구, 생태 감성, 생태 실천 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다. 또 을숙도 인근의 야생 조류 치료센터,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 부산 현대미술관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을숙도 생태공원과 연계해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프로그램 참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통합 예약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인공지능 기술 활용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배우가 출연하지 않고 실사 카메라로 촬영하지 않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만으로도 영화 제작이 가능해졌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일 AI만을 주제로 한 영화제 소식을 김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두 남녀가 걸어가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만들어줘라는 명령어를 넣자 2분 만에 4초짜리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다 재편집한 영상 4초를 더하자 8초짜리 영상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8초 영상 제작에 1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만들어낸 창작 활동이 이제 영화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이 예술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장비나 전문적인 기술을 갖춰야 할 수 있었던 작업들. 이제 AI 기술을 활용하면 아이디어나 창의력으로 영화 제작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AI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어쨌든 일반인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활용해서 영화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영화의 전당이 인공지능만을 주제로 한 영화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바로 제1회 부산국제인공지능영화제.
오는 12월 개최를 앞두고 선정작 국제공모에 나섰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로 창의적인 작업에 도전하는 영화 제작자들의 활동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월 1일부터 21일까지 영화제 출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영화제에 출품할 수 있는 영화는 AI 기술을 부분 혹은 전체를 활용한 영화를 출품해 주시면 되시고 3분에서 15분 길이의 영화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AI 영화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저작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혁신적인 변화에 따른 영화 산업과 기술, 저작권 등 영화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개발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안들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구덕운동장에 아파트 개발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여론을 의식했는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서구청 구덕운동장 재개발 관련 주민 설명회장. 설명회 시작부터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집니다. 구덕운동장 부지 아파트 건립계획 전면 백지화 목소리입니다. 이 같은 목소리는 지난 5월부터 시작된 1인 시위와도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지 않는 선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청회를 주민들과 해서 올바르게 구덕운동장이 재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파트 건립 반대 서명을 한 주민은 18,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굳이 여기를 또 줄여가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거는 서구 주민 중에 아무도 찬성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부지에 15,000석 규모의 전용 축구장과 높이 49층 아파트 850가구, 오피스텔 70실을 짓는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사업비는 부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21,000제곱미터를 아파트 토로 매각해 충당한다는 계획. 하지만 주민들은 110억 원을 들여 만든 지 5년도 채 안 된 구덕 체육공원을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 것은 공공재의 사유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역사 전통이 있는 데 아닙니까? 구덕운동장이 이를 부르고 아파트를 짓는다. 그렇지 않아도 아파트 천재는 아파트 짓는 걸 반대합니다. 여기 체육센터에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없애고 아파트를 짓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산시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층수와 세대수는 확정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재정 투입을 더 늘리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공동주택 규모가 크다, 줄여야 된다고 한 것이 다수 의견으로 반영이 된다면 저희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이 우선시 돼야 할 부지에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은 시민사회단체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두 개 다 충족하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절차와 과정도 또 거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한편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는 이번 달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일면서 부산 지역 지자체들 역시 너도나도 황토길 조성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최근 SNS에 올라온 비온 뒤 황토길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건강과 힐링을 위해 만든 길이 오히려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건데요. 유행처럼 만들기만 하고 운영 관리는 소홀해 황토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봄 부산 해운대구가 장산 계곡에 만든 황토길입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길이는 150m. 비가 온 후지만 바닥이 평탄하고 이물질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배수로를 내고 매일 쓸기 때문입니다. 구청은 비가 내리면 방수포를 덮어 황토를 보호합니다. 구청이 잠이 잘 오더라고요. 뒤에 요각질 생기는 것도 안 생기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당도 내려간다 하고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좋으니까 저 매일 와요. 금정구 회동수원지 주변에 조성된 황토숲길. 10여 년 전인 지난 2013년 준공됐습니다. 길이만 1km가 넘습니다. 하지만 비만 오면 황토길이 쑥대밭이 됩니다. 일전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막 너무 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좀 못 걷고 이러던데 작년 9월달인가 한번 또 흙을 갖다 덮어가지고 또 이렇게 보수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때는 한 4, 5일 동안 이제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들 못 당기게 해가지고. 숲길 전체가 황토다 보니 우회로가 없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질퍽한 황토길은 맨발이나 신발이나 곤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비가 오고 난 뒤 황토길은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특히 이 같은 경사로를 내려올 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구청은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지만 진흙에 덮여 더욱 미끄러워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물질도 문제입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을 들여 만든 황토길. 관리가 부실하면 시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문체부 주관 독서 활성화 지원 사업에 북구 낙동 독서대전이 선정됐습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낙동 독서대전은 오는 9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북구 화명동 장미공원과 화명도서관에서 지역 도서관, 서점, 독립출판사 등이 참여해 독서 문화축제를 마련하게 됩니다. 북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비 약 1,8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